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한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자란 우리는 아이를 키우다, 교육을 받다, 이제 내가 너를 키울게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폭력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지로 허리띠를 차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장면처럼 말이죠. 우리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처벌로 여깁니다. 저는 운 좋게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성공적이고 선진국의 교육과 소위 제3세계 국가의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옛 교육은 매우 엄격하고 요구가 많았으며 부정적인 감정적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와 딸이 가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녀는 울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귀에 쉿쉿거립니다. 닥쳐, 이년아. 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장난감도 못 사줄 거야. 그냥 내 집에 한 번 더 들러봐. 이 사진을 보셨나요? 현대 사회에서 사는 평범한 어머니는 보통 아이와 그렇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서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달라고 조르면 정상적인 부모는 먼저 아이와 길고 차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엄마는 아이를 절대 괴물이나 쓰레기 혹은 사생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협상은 사랑과 차분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얘야,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에 너한테 똑같은 장난감을 사줬잖아. 아이는 대답합니다. 그래도 갖고 싶어. 그러면 다른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어. 그리고 어쨌든 너는 이미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둘 데가 없잖아. 물론 이러한 모든 합리적인 변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대개 어머니와 딸은 값싼 타협안에 동의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사줍니다. 어쩌면 더 유용한 무언가를 말이죠. 하지만 대개 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적절한 양육 방식은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끔찍하게 버릇없이 키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들은 때때로 이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전에 매로 맞았잖아. 너는 내 자식을 버릇없이 키울 뿐이야. 사실 아니요. 그들은 아이들을 망치지 않을 겁니다. 버릇없이 자라게 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타협하지 않게 만든 것은 바로 기성세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과는 달리 언제나 받아들일 만한 타협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랑뿐입니다. 밝혀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은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지우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부유하고 성공적인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바닥 청소, 빨래 또는 힘든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의 아이들은 부엌에서 거의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무언가를 데우는 정도만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점차 아이들을 가벼운 일에 참여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 샐러드 자르는 것을 돕거나 방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이는 정상적인 일이지만
서유럽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기에 널어놓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우리 벨라루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일로 바쁠 때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돌보는 관습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집단주의 사회의 심리는 다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존적인 사람에 대한 사고방식은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에서 바로 형성됩니다. 저는 대중교통, 버스나 전차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앉아있는 아이나 젊은이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고 자리 내놔. 난 늙었어. 그런데 넌 앉아있잖아. 뻔뻔하게 라고 소리치는 것을. 러시아 문화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할머니도 젊어서 교통수단에서 계속 자리를 양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정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주류 사회에서 다르게 양육됩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운명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고 9세대 대표들이 하듯이 징징거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율성은 오늘날 중시되지만 낡은 시스템의 잔재와 낡은 교육 방식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의 아이들이 부모의 집안일을 실질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아이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자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공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은 중시됩니다. 제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관찰한 유일한 것은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방을 청소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집 전체가 아니라 자기 방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집안 문제는 부모가 해결하거나 가정부를 고용하여 해결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고함 소리가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인식 역치를 낮추고 그러한 가정에서는 고함 소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공적인 국가에서는 아무도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이며 아이들에게 증오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백만 명의 인간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공격성은 공격성만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의 모든 어른들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정신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구타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나쁜 행동의 경우에도 여전히 처벌해야 합니다. 답. 예를 들어 자녀에게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박탈하거나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게임의 규칙과 조건을 이해하고 사전에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선진국과 번영하는 나라의 아이들이 버릇없거나 근면하지 않게 자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성인이 되고 독립적인 삶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배우고 필요한 모든 기술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자마자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필요한 모든 것을 곧바로 얻고 때로는 부모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오직 본보기를 통해서만 자랍니다. 아이에게 흡연이 해롭다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흡연을 한다면 아이는 당신의 본보기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행동만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을 불평하고 모든 사람을 탓하고 징징거리는 것이 가정의 관습이라면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똑같이 할 것입니다.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어른만 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과 갈등을 겪을 때 현대 부모는 항상 아이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직접 찾아낼 것입니다. 가족 측의 올바른 심리적 태도는 아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항상 아이의 편을 들어주고 처벌하지 않으며 학교와 선생님의 편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갈등을 일으킨 선생님의 편을 들어주도록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도덕적 지지는 교육의 중요한 심리적 측면입니다. 이제 옛날 학교와 그 이전의 학교 선생님들은 이 말을 듣고 붕괴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니?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웠어. 물론 어떤 말이나 나쁜 성적 때문에 집에서 벌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족을 주된 처벌 도구로 만들고 교육학적 열등함을 인정합니다. 아이에게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그리고 지지의 원천이지 조종을 위한 추가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현대의 합리적인 교사들은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의 부모에게 그러한 억압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긍정적인 개인적 본보기와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예에 바르고 근면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